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안녕하세요.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불법 체류자 관련 사건입니다. 제주에서 돈을 빼앗으려고 불법 체류자를 납치해 감금한 범인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범인들도 불법 체류 중국인들인데 단속을 두려워하는 불법 체류자 특성을 노려 공무원을 사칭하기도 했습니다. 사건 파일 오늘은 불법 체류자 현황과 증가 원인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불법 체류 문제는 복합적인 사회 현상으로 정책적 해결과 동시에 단속적 해결이 모두 필요한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법무법인 법승 정현재 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변호사님은 외국인 관련 사건, 외국인 기업과의 법률 문제에 대해서 평소에 관심이 많으시죠? 네, 많습니다. 네. 특히 상표 디자인 관련된 내용들 좀 많이 자문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외국 기업이 한국에 진출하면서, 상품, 물품이나 책, 서비스, 뮤지컬 등을 한국에서 제공하려고 할 때, 상표 등록 문제는 없는지, 저작권 문제는 없는지, 아니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소지는 없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였고, 예. 그리고 등록된 상표나 저작물들을 이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 계약을 검토하기도 하였습니다. 내용 자체도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은데요. 따로 또 시간을 좀 만들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지만 오늘은 우선 이제 불법 체류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 건데요. 청취자분들 중에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불법 체류 문제, 나랑 상관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문제 우리가 관심 갖고 좀 봐야 되는 그런 문제죠? 네, 맞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주로 기사 등을 통하여 접하기 때문에 네네. 아직 이 문제가 피부에 와닿지 않은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네네. 많은 사람들이 불법 체류자들을 우리나라에서 추방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네. 이제 불법 체류자들을 보살피기 위해 우리나라 국민이 낸 세금을 사용한다는 점과 증가하는 불법 체류자들의 범죄율로부터 우리나라의 국민을 지켜야 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물론 자국민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에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미국으로 이주하였듯이 예. 현재는 다른 동남아인들이 우리나라의 이른바 코리안 드림을 가지고 한국을 찾아오고 있고 3D 업종 등을 담당하면서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미 충청도만 가더라도 예. 외국인들과 결혼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만큼 학교에 또 다문화 자녀들이 많다는 점에서 오히려 불법 체류자들을 법 테두리 안에 들어오게 해서 그들을 관리함으로써 자국민들의 안전 증대를 하고 부족한 인력난을 해소하면서 이와 동시에 세금을 걷는 등의 방법을 통해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더 나은 방향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얘기인 것 같은데 일단 불법 체류자가 국내에 어느 정도 있는지 그것부터 좀 짚어볼까요? 2022년도 기준으로 현재 우리나라 체류 외국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네,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의 2022년 12월 통계 월보에 따르면 네. 2022년 기준으로 외국인이 224만 5,912명이고 네. 그중에서 불법 체류자가 무려 41만 1,270명이라고 합니다. 불법 체류자가 이제 41만 명이나 된다. 이렇게 네, 되는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건데 어떤 종류를 가지고 불법 체류가 되는 그런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까? 불법 체류자들 중에서 단기간 비자를 통해서 들어왔다가 불법 네. 체류자가 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겠지만 네. E9 비전문 취업비자 소지자 예. 아니면 D2 유학비자로 입국한 유학생들이 예. 불법 체류자로 전환되는 인원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유학비자하고 단기 취업비자로 네, 들어왔다가 불법 체류 상태로 전환이 된다. 네, 이런 맞습니다. 얘기군요. 자, 그러면 그 내용 관련해서 단기 체류자와 관련된 그 문제, 숫자, 통계 같은 것들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우선 비자를 발급받고 들어온 사람들 중에 네. 새로 발생한 불법 체류자가 3만 1,926명이고 2022년도 기준인가요? 네, 맞습니다. 한 해 동안 발생한 숫자?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중에서 단기 체류자는 2021년에 26만 2,251명보다 2.8%로 소폭 증가한 26만 9,532명인 예. 반면 등록 외국인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로 2020년에 처음으로 10만 명이 넘었고 예. 2022년에만 13만 8,013명으로 2021년도보다 10.4%가 증가하였으며
거소 외국인은 2021년 1,427명보다 161% 증가한 3,725명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2022년도 한 해만 불법 체류자가 31,926명 늘어났다. 네, 맞습니다. 이 얘기신 거죠? 네, 맞습니다. 한 해에 3, 4만 명씩 늘어나면 이게 엄청난 숫자가 늘어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불법 체류자가 늘고 있는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앞선 통계들을 살펴보면 불법 체류의 주된 원인은 단기 체류 중 불법 체류자들도 많지만 적법하게 비자를 발급받고 한국에 입국하였으나 이후에 불법 체류자가 되는 비전문 취업비자 소지자와 유학비자 소지자들을 중점으로 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비전문 취업비자의 문제로는 첫 번째로 현실과 제도 간의 괴리입니다. 네네. 일이 숙련될 즈음이면 고용허가 기간이 종료되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반면 불법 체류자들은 오히려 정해진 기간도 없고 오랜 기간 기술을 배웠기 때문에 실력자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불법 체류자들을 단속하더라도 기업에서는 도급 업체를 통해 계약된 금액만 지급하고 현장으로 파견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불법 체류자인지 몰랐다는 핑계가 가능하여 처벌도 이뤄지기 어렵습니다. 처벌을 별로 안 받고 실질적으로 써보면 불법 체류자가 더 일 잘해. 네, 이게 된다는 얘기예요? 네. 이렇듯 제도가 현실을 담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네. 두 번째로는 외국인 쿼터제의 문제가 있습니다. 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한 수의 외국인들을 고용할 수 있는데 인력난이 심함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들의 수가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쿼터가 5명으로 되어 있는 상태라서 5명까지밖에 못 쓰는데 난 10명 있었으면 좋겠어. 네, 맞습니다. 그럼 5명은 불체자로 채운다? 네, 맞습니다. 그런 얘기군요. 네. 네네네. 또한 한국에서 원하는 채용 조건 중 하나는 대학교 이상 졸업자인데 외국의 기준에서는 기술공들이 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오히려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외국인을 고용하지 못하여 인력난을 시달리고 있고 오히려 그 자리를 불법 체류자들이 메우고 있습니다. 학력 조건도 좀 필요한데 높은 학력 조건으로는 또 이게 체류 조건이나 고용 허가 조건에 안 맞는 거군요. 네, 그 금액에. 네. 그런 문제가 있군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까? 네, 마지막으로는 컨트롤 타워의 부재입니다. 네. 고용주 입장에서는 불법 체류자들이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임금을 줄 수 있고 해고도 유연한 반면 이런 장점들이 있는 반면에 등록된 외국인들을 고용하게 되면 노동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노무자를, 비자를 받거나 갱신하려면 행정사를 찾아야 하는 등 관련 기관들이 굉장히 파편화되어 있어 관리해야 할 것들이 더 많아 불법 체류자들을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등록 관리하는데 행정적으로 써야 될 관리 비용이 높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관리 비용 다 쓰고 할 바에야 내가 불체자 쓰지 이런 생각을 한다. 네. 그런 얘기군요. 실제로도 이러한 이유로 농촌에서는 비자 등 행정 업무를 잘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불법 체류자들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변호사님께서 생각하시고 계신 거는 전체적인 컨트롤 타워나 종합 관리할 수 있는 타워가 필요하다. 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군요. 네. 자, 다음으로 이제 유학비자와 관련된 불법 체류자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첫 번째로는 브로커 문제입니다. 네. 베트남의 경우 현지 유학생 80%가 공식 루트인 유학원이 아닌 불법 브로커를 통해 한국 유학길에 오른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80%요? 네. 그럼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불법 브로커 타고 온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브로커에게 목돈을 건네기 때문에 이들이 정상적인 유학 생활을 하기도 전에 그 목돈을 벌기 위해서 결국에는 불법 체류자가 된다고 합니다. 비싸게 빌린 돈으로 브로커비 주고 한국 와서 벌어서 갚겠다 이런 뜻으로 온다는 얘기군요. 네. 네. 그래서 브로커를 통한 한국 입국이 성행하는 이유로는 첫 번째로는 현지에서는 한국 입국에 관한 정보가 없어 합법인지 불법인지도 모른 채 지인 소개에 의존한다고 합니다. 광고 홍보를 좀 확대해야 되겠군요. 네. 네. 두 번째로는 한국 유학원을 통할 경우 준비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되지만 브로커를 통할 경우 1개월에서 3개월 단기간만이 소요된다는 사실. 네. 시간 줄일 수 있게끔 막 스파르타로 이제 가르쳐야 되겠네요. 네. 네. 한국 유학원을 통할 경우 선발 기준이 까다롭지만 브로커를 통할 경우에는 선발 기준도 없고 한국 유학원을 통할 경우에는 전체 비율의 20% 정도만이 한국으로 정식 입국할 수 있지만 브로커를 통할 경우 전체 비율의 80%가 선발된다고 합니다. 상대평가인가요? 유학원이? 뭐 궁금하네요. 하여튼 네. 지금까지 정현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알겠습니다.